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영상이 생각외로 많은 히트를 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빨리 은퇴하고 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난 넉 달 동안 제가 한국에서 얼마큼의 돈을 썼고 얼마큼 정도면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그거였죠. 미국에서 돈 모으고 했다고 5년 10년 더 일할 바에 돈 조금 덜 쓰고 한국 와서 이렇게 지내는 게 오히려 은퇴도 일찍 하고 마음도 편하고 건강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관심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제가 그동안 다 알아보고 있는 제 모든 준비, 은퇴 준비에 대한 모든 노하우, 이거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개합니다. 이거 공개도 아까울 거 없어요. 왜냐면 저만 씁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제 노후 자금이 모자라질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만 누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좋아요 버튼 무조건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힘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한번 100만 조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100만 조회 될까? 미국 내 한국만 하고 있는 한국 인구가 150만이라는데 100만 조회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우행미서에서 최고 많이 조회 나왔던 게 한 60만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분들이 보셔서 좋은 기회를 좀 택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도 또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10년 더 일찍 은퇴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끝까지 영상 보실 필요 없는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시간 절약해드리기 위해서. 자, 한국에 대해서 무조건 얘기 나오면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뒤에 영상 보실 필요 없어요. 봐셔도 소용없습니다. 보셔도 소용없어요. 자, 한국은 뭐 이래서 안 돼. 한국 사람들은 뭐 딱딱해. 한국 사람들은 공해가 많아. 뭐 한국에서는 차 운전이 엉망이야. 뭐 한국은 뭐가 나빠.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한국 가서 못 사세요. 한국 가서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국 여기민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보수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불만이 많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은 본인 사는 곳에서 다른 곳 가시는 것도 잘 못해요. LA 살다가 뭐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로 간다, 혹은 뭐 아틀란타로 간다, 이것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리플들이 항상 있어요. 제가 그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성격이 잘 못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응력은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한국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분이 한국 가서 사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국 분들이 자녀한테 얽매인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좋다 나쁘다, 틀리다 맞다, 이 문제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자녀랑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생이별해서 살기 싫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유, 뭐 다 컸는데 뭐 1년에 한 번이나 보고 2년에 한 번이나 보고 그러면 됐지, 뭐 잘 사는 것만 알면 됐지, 뭐하러 내가 자녀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 애들이랑 같이 살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틀린 거 아닙니다. 각자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 다 독립하고 뭐 1년에 한 번 보든 2년에 한 번 보든 상관없어요. 가끔 가다가 영상 통화도 하고, 뭐 예전에 80년대처럼 뭐 편지 하나 보내면 뭐 2주 3주 걸리고 전화 통화 한 번 하면 돈 많이 들어가고 부담되고 이런 세상도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영상 통화 가능하고 아이들과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손주 재롱도 요즘에는 비디오로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인데, 뭐 자녀와 나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난 미국을 못 떠나겠다, 그런 분들도 사실 이 영상이 필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국에서 생활이 좀 힘드신 분들, 그래서 미국에서 정부 보조를 받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SSA와 SSI를 헷갈리십니다. SSI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 뭐 엄밀히 말하면 영세민들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를 받으신 분들은 한국 나가면 이 돈 안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한국 가면 SSI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미국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주는 돈이지, 남이 나라 가서 호의호식하라고 미국 정부가 주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못 받고, SSA라고 통상적으로 아시죠? 여러분이 연금 내신 거, 원래는 SSB예요. Social Security Benefit인데 한국 분들이 하도 SSA라고 많이 하니까 SSA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한국 가셔도 다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일하면서 낸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미국에서 이제 인컴도 없고 몸이 안 좋으셔서 메디케어가 아니라 메디케이드 받으시는 분들, 그 캘리포니아 메디칼이라고 하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받으시는 분들도 한국 가면 혜택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한국 가면 오히려 병원비가 거꾸로 들어가겠죠. 물론 한국도 보험이 있고 의료비가 미국보다 싸다고 하지만 굳이 미국에서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거를 한국 가서 어느 정도라도 돈을 내고 병원 치료 받는다? 아니 그래도 돈도 모자른데 더 부담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국에 오시는 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시니어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니어 아파트먼 혜택인데 LA 같은 경우도 뭐 신형 아파트, 원베드룸 아파트 뭐 3,000불씩 받고 이런 고급 아파트인데 거기서 200불 내고 사시는 시니어 분들 계세요. 뭐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뭐 LA 같은 경우는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몇 퍼센트를 갖다가 이렇게 시니어 아파트 같은 걸 할당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렌트비 뭐 저도 아는 분 있는데 뭐 저번에 보니까 180불에 원베드룸 렌트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완전 새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그냥 내 돈 주고 렌트 들어가면 2,700불인가 뭐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 받으신 분들도 당연히 한국 오면 당연히 그런 혜택 못 받으시죠. 그리고 또 정부 보조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EBT 받으시는 분들 한국 가면 그런 혜택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이 너무 좀 뭐랄까 힘드시다. 예, 그래서 정부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런 분들은 한국 가면 그 혜택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국 나오셔갖고 사실상 생활을 하기 힘드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류에 계신 분들은 사실 여기민을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말고 어떤 분들이 이제 여기민 하시면 좋냐? 너무 돈이 많으신 분들, 저는 지금 뭐 재산이 한 1,000만 불 있어요. 예, 한국 사시든 미국 사시든 편한 데 사십시오. 그냥 본인 편한 데 유람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그만큼 즐기시면 됩니다. 어정쩡하게 돈이 있으신 분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는 30년 동안 부은 이제 집 하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좀 있으면 SSA 나오는데 이 돈 갖고 미국에서 살려니까 막막해요. 이제 뭐 갖고 있는 돈이라고 이제 한 100만 불 있는데 어떤 분은 갖고 있는 돈이 한 10만 불밖에 없는데 어떤 분은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은퇴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일도 못할 텐데 비즈니스 10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오늘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은퇴를 일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 또 캠피디 또 혼자서 뇌피셜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실제 한국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발췌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발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70대 인구는 400만 명이 있고요. 그중 절반이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합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70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4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0만 원, 여성은 3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평균적인 겁니다. 더 받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받아요. 그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 조선일보가 얘기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평균적으로 41만 원, 미국도 얼마죠? 300불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국민연금을 받는 거, 이거는 영세민연금 아닙니다. 예, 국민연금 받는 게 41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미국 평균, 만약에 미국에서 여러분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이게 평균이 얼마냐면 미국의 평균이 697불이에요. 혼자 있으면 한 900, 얼마 1,000불 조금 안 되게 받아요. 혼자 계신 분들은. 근데 부부인 경우에 1,400불 조금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부부인 경우에 미국에서 1,400불 조금 못 받으니까 지금 그 돈이 한국 돈 따지면 19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SSI 받는 분들이 뭐하러 한국 나오시냐 이거예요. 미국에서 190만 원 받는 게 낫지 한국에서 40만 원 받는 게 낫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 오신 이제 동포분들, 예, 그런 분들이 한국 와서 이런 혜택 받는 거 보고 자기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한국 와서 이거 다 받는다. 우리가 낸 피 같은 생각 가져간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숫자 알면 이런 얘기를 못 해요. 미국에 있으면 190만 원 받는다. 한국 나와서 41만 원 받겠다고 한국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이제 기사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의 적정 생활비가 얼마일까요? 내가 은퇴하면 얼마가 있으면 나는 은퇴하고 나서 괜찮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부자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월 369만 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실제 그렇게 버는 게 아니라.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도 있고 본인이 저축한 것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각종 연금 등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실제 생활비는 212만 원에 그친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의 원하는 금액은 369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국 대다수 평균적인 사람들이 은퇴하고 와서 부부가 월 쓸 수 있는 돈은 212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은 한 1,700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이 정도 됩니다. 예, 1,700
1,700불, 미국에 비하면 진짜 저렴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SSI 받는 금액만큼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6일 KB 금융지수 경영연구소가 펴낸 2023년 KB 골든라이프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20살부터 79살까지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65살에 은퇴를 하고 싶고 월 생활비로 369만 원을 쓰고 지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왜 369만 원을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251만 원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여행도 해야 되고 여가 활동도 해야 되고 손주한테 용돈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여력 같은 거를 다 계산해 봤을 때 369만 원이 있어야지 나이 들어서 어디 추레하게 사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은 212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건 369만 원. 자, 그게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영상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이 2,500불씩 썼습니다. 예, 350만 원 조금 안 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은 얼마큼이냐면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은퇴 자금만큼을 쓴 거예요. 그게 2,500불입니다. 2,600불 쓰면 이제 이상적인 은퇴 자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시니어 분들, 은퇴자들보다는 제가 넉넉하게 쓴 거죠. 자, 2,500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서울 같으면 그 돈이 모자릅니다. 예,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큽니다. 예, 뭐 2배 차이 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집값은 서너 배 이상 차이 날 수가 있고 물가도 1.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 살면 아무래도 돈 들어가는 게 지방보다 2배는 더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하기 때문에 서울은 700만 원 갖고도 예, 노부부가 좀 뭐랄까 예, 어디 가서 밥도 사 먹고 좀 멋있게 하고 다니고 그러면 700만 원 갖고도 모자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중소도시 기준에 편하게 은퇴를 하면 제가 지금 2,500불 쓴 게 한국에서 적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350만 원 썼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은퇴하고 와서 369만 원 쓸 수 있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350만 원 썼으면 많이 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넉 달 동안 돈 쓴 거를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조금 많이 쓴 게 뭐냐면 처음에 한국 오니까 아무래도 필요해서 사야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물정을 잘 모르니까 짤데기 없이 돈 나간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 댓글 보니까 저는 한 달에 1,500불 정도 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더 지나면 한 달에 2,500불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돈 나가는 게 더 적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오니까 뭐 필요한 것들을 좀 사고 그래서 첫 달, 둘째 달 조금 돈 더 들어간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넉 달째 되니까 이제 필요한 것도 안 사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 와서 진짜 정착을 한다 그러면 또 돈이 또 들어갈 게 더 있어요. 왜? 뭐가 더 들어가냐? 제가 지금 웬만하면 집안 살림살이를 안 사거든요. 예, 미국에 돌아가야 되니까. 뭐 2달 안에 돌아가야 되는데 뭐 사서 뭐 합니까? 집만 만들고. 그래서 웬만하면 짐을 안 사요. 그래서 이 의자도 처음에 3만 원짜리 샀다고 했잖아요. 3만 원짜리 샀는데 이게 6개월도 한다고 부러지는 바람에 20만 원짜리 의자를 샀는데 20만 원, 예, 뭐 150불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뭐 어디 맡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미국 가면. 그렇다고 20만 원짜리 2달 쓰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웬만하면 짐을 안 살라고 했는데 한국에 있으면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옷도 사야 되겠죠. 자동차도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가구 같은 것도 사야 되겠죠. 주방용품도 사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뭐 여가 활동도 해야 되겠죠. 물론 한국에 와 있는 동안도 저도 부산도 가보고 뭐 그랬지만 뭐 중간에 심심하면 강릉도 가보고 뭐 교회로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뭐 동남아시아 여행도 가끔가다 한 번씩 가고 뭐 이러면 아무래도 돈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이건 제 기준입니다. 순전히 저는 요즘 한국 물가입니다. 예, 이 물가는 또 바뀌어요. 예, 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2024년도 한국 물가 제가 지금 한국 내 중소도시에 산다고 했을 때 제가 미화 월 3,000달러를 쓰면 3,000불을 쓰면 저는 한국에서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그 돈이 지금 420만 원 정도 됩니다. 420만 원 조금 안 되겠죠. 자, 420만 원이면 이제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의 평균 금액을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2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고, 그다음에 뭐 먹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먹는 일 없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뭐 주말이나 뭐 언제 뭐 시간 날 때 뭐 교회로 나가서 여행도 갔다 오고 바람도 쐬고, 동네 사람들 만나갖고 뭐 같이 운동도 하고, 뭐 산악회가 있으면 산악회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 다 같이 온천 간다 그러면 그런 것도 참여하고, 뭐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취미 활동도 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뭐 피트니스 같은 거 배우기도 하고, 어떤 취미 활동 같은 거 뭐 악기 같은 거 배울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3,000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기준이 뭐냐면 현실적인 은퇴를 위한 인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금 2024년도 3,000불이 필요하다는 기준으로 오늘 기준을 잡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0불이면 제 생각에는 지금 중소도시에서는 괜찮게 살아요. 예, 지금 2024년도에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3,000불 갖고 안 됩니다. 예, 그때는 5,000불이 들어갈 수도 있고 7,000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의 여러분의 편견을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사람이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말의 느낌이 있습니다. 은퇴와 불로소득입니다. 은퇴는 좋은 얘기예요. 예, 좋은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제 50대 초반입니다. 예, 제가 은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저보다 연배 위신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은퇴야. 일을 해야지. 한참 일할 나이에 무슨 은퇴야. 예, 은퇴하는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세요. 예, 은퇴를 한다. 젊은 사람이 은퇴를 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뭐 젊은 사람이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은퇴를 한다는 게 진짜 뭐 인력적인 소모라고 생각해서 아깝다고 생각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게으르다. 저거 일하기 싫어서 저러는구나. 예,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은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배알 꼴릴 수도 있고요. 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제가 50대 초반인데 저 은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들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뭐 미쳤어? 지금 50대 한참 일할 나이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표면적으로는 뭐 한참 일할 나이에 돈 벌어야지 왜 일을 갖다가 그렇게 뭐 안 하고 벌써 은퇴를 하려고 그래. 은퇴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 배알 꼴리는 것도 있고요. 예, 솔직히 말해서 저 게을러 빠진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이게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세뇌를 당했어. 한국 사회는. 왜? 일 안 하면 게으른 놈이거든, 한국 사회는. 근데 은퇴라는 말뜻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퇴는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에 묶여있지 않는다는 얘기지. 제가 생각하는 은퇴의 기준은 일에 묶여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일을 가기 싫은데도 일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은퇴예요. 은퇴를 한다고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널브러져서 시체놀이 하고 있겠습니까? 저 한국 와서도 바빠요. 한국 와서도 진짜 하루 종일 바빠. 하루가 금방금방 가요. 근데 제가 지금 절반 은퇴죠. 반 은퇴죠. 네. 이렇게 지금 한국에 와 있으니까 뭐가 좋냐. 미국에서 못하던 걸 해요. 공원을 많이 가. 미국보다 훨씬 더. 건강해져 몸이. 사람들도 많이 만나. 그리고 세상 구경도 많이 해. 책도 많이 읽고. 제 인생에 너무나 플러스 된 일이 많은 거예요. 왜? 일에 묶여있지 않으니까. 미국 같으면 제가 갑자기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가. 왜? 이번 주 누구 만나기로 했거든. 이번 주 손님 누구 오기로 했거든. 못해요. 책을 읽고 싶다가도 정신 집중이 안 돼. 오늘 낮에 매상이 얼마였지? 다음 달에 물건 들어오는데? 이거 생각하면 책을 못 읽어요. 제가 생각하는 은퇴는 뭐냐면 일에 묶여 있지 않는 삶이 은퇴지 널브러져서 게을러진 게 은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리타이먼트 은퇴의 이 기준은 우선 일에 묶여있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로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은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소득이 필요해요. 소득이 필요한데 이 은퇴를 하려면 왜 소득이 필요하냐?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조금 들어오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구석이 필요하죠. 미국에 있으면 제가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은퇴라는 게 꼭 회사 다녀갖고 나는 일하기 싫은데도 일하는 게 아니라 일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잘 꾸려놨어요. 일주일에만 한 번 가도 되고 두 번 가도 되고 어떤 데는 뭐 내가 일주일 비워도 돼. 그러면 여러분도 은퇴해요. 예, 솔직히 그 비즈니스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소득이 있잖아요. 예, 소득이 있으면 괜찮은데
어저께 말한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한 달에 5천 불씩 모아서 1년에 6만 불, 4천 불씩 모아서 1년에 5만 불, 예, 그래서 5년 동안 모아서 25만 불 모으니 한국 가서 한 달에 4천 불씩 세이브를 하면 한국에서는 돈 적게 쓰고 25만 불 똑같이 모이고 미리 은퇴할 수 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한국에 나와 있어도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불로소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불로소득이 또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이미지가 나빠요. 불로소득 그러면 아주 나쁜 놈들이나 버는 게 불로소득인 것 같아요. 게을러 빠진 놈들 혹은 남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놈들이 돈 버는 게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이제 마케팅 강의도 많이 할 때 이 불로소득을 갖다가 항상 바꿔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로소득 어감 나쁘니까 passive income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assive income. 불로소득이라는 거는 한문으로 따지면 노동을 하지 않고 버는 돈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은 뭘까요? 액티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돈은 액티브 인컴. 그다음에 일을 안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발생해서 돈을 버는 거는 패시브 인컴입니다. 자, 일 안 한 자는 먹지도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일을 안 하고 돈 버는 걸 갖다가 되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프레임을 씌우고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간 건 누굴까요? 예.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예.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왜? 남들이 다 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돈 벌어야 되는데. 남이 일해서 내가 돈 버는 건데. 근데 요즘 세상에는 시스템이라는 게 내가 시스템을 잘 만들면 사람을 안 시키고 혹은 남의 피를 안 빨아먹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건 있어요. 물론 남의 피를 빨아먹는 뭐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좀 나쁜 이미지의 이제 불로소득도 있어요. 당연히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악덕 임대업자 뭐 이런 나쁜 이미지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시스템을 정당하게 만들면 불로소득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로소득이라고 지금부터 얘기 안 하고 어감 좋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패시브 인컴을 만들면 미국에서 10년 동안 더 일을 안 하고 한국 와서 10년 동안 본인 인생 즐기고 10년 미리 은퇴를 하면서 일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제가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방법 그거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는 월 3,000불이 있으면 잘 살아요. 제가 한국에서 괜찮게 살아요.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돈 더 많이 좋지만 3,000불이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3,000불만 꼬박꼬박 미국에서 들어오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거지가 됩니다. 왜 거지가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이죠.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3,000불 필요하다고 10년 뒤에 한국에서도 3,000불 갖고 살 수 있을까요? 그때는 5,000불 필요할 수도 있고 6,000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야 돼요. 돈이 늘어나가야 돼. 여러분의 자산이. 그러니까 패시브 인컴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0불 필요하다고 딱 3,000불만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은퇴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소한이 뭐냐면 평균적으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 연간 3%가 올라가니까 연간 3%의 이제 이득이 생겨야 돼요. 100만 불이면 이제 100만 불이 올해는 103만 불, 그 다음에는 또 103만 불에 또 3% 붙고 또 그 다음에 103만 불, 106만 불 얼마에 또 3%가 붙고 이렇게 불어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은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3%의 기준이 한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2만 %가 올랐어요. 집값 같은 경우는 2만 % 이상, 3만 % 이상 올랐어요.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말이 안 되는데 한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국처럼 돼버려요. 왜? 인구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제 발전될 만큼 발전됐으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일은 없긴 해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냐면 내 생활비가 70%, 근데 미래를 위한 투자비가 30%이 정도의 인컴이 있어야지 사실상 되는 거예요. 은퇴가. 그래서 제가 3,000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4,500불 정도는 있어야지 1,500불을 매달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00불이 또 새끼리에 돈을 놔야지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40%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0불, 제가 3,000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3,000불에 뭐 40%, 60대 40으로 따지면 3,000불이 60%다. 그러면 2,000불이 40%이기 때문에 한 달에 5,000불이 꼬박꼬박 들어오면 저는 지금 은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5,000불이 꼬박꼬박.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월 3,000불을 쓰고 2,000불은 재투자를 할 겁니다. 미국에다가. 그래야지 앞으로 몇 년 뒤에 월 3,000불이 아니라 월 4,000불이 필요하고 한 10년 뒤에 5,000불이 필요하고 6,000불이 필요하고 그래도 그 돈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000불을 갖다가 이제 미국에다 재투자를 해야 돼요. 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라스 IRA 얼마 전에 IRA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라스 IRA 이런 것도 여러분이
불로소득으로 돈 번 거는 러스 IRA 투자를 못합니다. 액티브 인컴으로 된 것만 러스 IRA 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이 다른 투자를 갖고 생긴 돈은 러스 IRA 투자를 못하는데 러스 IRA 같은 데 투자를 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세금 감면이 아니라 세금 유예를 받죠. 예, 세금 유예를 받고 돈 버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데 그거 말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미국에다가 시스템만 셋업하면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현실적인 패시브 인컴 쭉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분들 6가지 방법 정도에서 우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너무 미국에서 재산이 없는 분들은 안 됩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얘기해 드릴 건데 이거 하나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주식 투자도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죠. 왜냐면 한 바구니에 계란 담았다가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모든 계란이 다 깨지니까. 그래서 나눠 담으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분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은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 SSA 그러니까 은퇴연금이죠.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일해서 그 돈 받는 거, 펜션 받는 거 그게 한 달에 지금 5,000불로 있는 분들은 한국 나오세요. 미국에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뭐 한국이 나쁘지만 미국에서 부부가 5,000불 갖고 있다고 그렇게 잘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5,000불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한국에서 3,000불 쓰고 2,000불 저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2024년도 기준에서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SSA 평균적으로 뭐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해서 열심히 세금을 냈던 분이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1,862불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3,700불 정도 받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그전에도 제가 뭐 리플을 보면서 제가 현실을 느낀 건데 무슨 1,800불 받아요? 뭐 턱도 없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캠핑님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 하시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만한 게 1,862불은 미국 평균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평균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젊었을 때부터 계속 남의 집에서 일하고 계속 평생 동안 세금 냈던 사람들이 1,862불이지 뭐 미국에 30대 오신 분도 있고 40대 오신 분도 있고 혹은 젊었을 때 왔다 하더라도 자기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1,862불을 못 받는 거예요. 본인이 부은 만큼 받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분들은 현실적으로 부부가 은퇴하실 때 SSA 받는데 3,700불 받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없어요. 이건 한국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비즈니스를 많이 해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만큼 못 받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돈만 받아도 둘이 3,700불이다. 그러면 5,000불에 많이 근접하죠. 거기다가 무슨 펜션 있고 뭐 있고 그러면 은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SSA가 있는 분들은 사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SSA 받고 다른 펜션 받고 뭐 그래서 한 달에 5,000불 생긴다. 그러면 한국 나와서 사실만 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캡 레이시라고 하죠. 예.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연간 9만 불이 나오는 분들. 예, 그럼 가능합니다. 예, 왜 연간 9만 불이냐면 부동산을 해갖고 여러분이 연간 9만 불의 순이익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세금을 내야죠. 그럼 뭐 세금이야 뭐 지방마다 좀 다르게 하지만 예, 넉넉 잡고 30% 잡아갖고 세금 내고 나면 6만 불입니다. 연간. 예, 그러면 연간 6만 불이란 얘기는 한 달에 5천 불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연간 9만 불 임대료 수입, 그러니까 캡 레이시예요. 캡 레이스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캡 레이는 뭐냐면 자본화율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돈이 다 들어가고 내가 순수히 남는 거. 여러분이 부동산 갖고 있는데 연간 9만 불이 나온다. 여러분이 조그만 상가를 갖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와서 연간 9만 불이 나온다. 여러분이 집을 갖고 있는데 그걸 렌트를 주고 연간 9만 불이 나온다. 그러면 은퇴하셔도 돼요. 예. 근데 집 갖고 연간 9만 불 나오는 집은 꽤 큰 집이겠죠. 한 달 렌트비 뭐 진짜 한 7, 8천 불 이상 받는 집들은 꽤 큰 집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하겠지만 부동산 혹은 뭐 조그만 상가 한 10개 있는 뭐 플라자가 있다. 뭐 이런 분들은 가능하겠죠. 자, 혹은 이제 주식 배당금. 예, 주식에서 이제 배당금 나온 주식이 있는데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9만 불 이상 나오신 분들. 그것도 이제 왜 9만 불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세후 6만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는 배당금을 주는 주식도 있고 리스트라고 이 주식으로 부동산 투자해 갖고 배당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떤 배당주, 어떤 리스트는 뭐 1년에 10% 보장, 15% 보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장은 없어요. 예. 그거는 좀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어떤 해는 15%가 나오는데 어떤 해는 뭐 7%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해는 2%, 어떤 해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6%, 5%, 6% 배당 나오는 주식 중에서 괜찮은 주식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또 무슨 주식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리플 다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그거 절대 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공부하시고 전문가랑 상의하세요. 왜? 주식이란 건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뭐 어느 주식 평균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계속 6%씩 준 주식이 있어요. 네, 그런 주식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근데 제가 그 주식을 알려드렸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그 회사가 망해버려요. 그럼 제가 여러분 인생 책임집니까? 못 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닙니다. 자, 만약에 주식으로 연간 9만 불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주식으로 한 150만 불 정도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새우 한 6만 불은 나올 겁니다. 그럼 한 달에 5천 불은 따박따박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돈이 많이 들어가죠. 당연히 부동산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비즈니스를 지금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시애틀에서 테리야끼 가게를 하실 수도 있고 세탁소를 하실 수도 있고 햄버거 가게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리테일 스토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비즈니스가 이제 연간 돈 벌어들이는 게 이제 9만 불, 새우 6만 불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비즈니스가 내가 없어도 그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나올 만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LA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LA 이제 어떤 가족이 비즈니스를 해. 그래갖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 달에 이제 10,000불이 생겨요. 10,000불이 생기는데 이게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사장님들이 물론 비즈니스가 조그매서 아빠가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 엄마가 나가서 일하고 혹은 저녁 때 아빠가 일하고 낮에는 엄마가 봐줘야 되고 뭐 이런 비즈니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건비를 뽑는 비즈니스가 많지. 그래서 만약에 두 부부가 그 비즈니스에 빠지면 남 월급 주고 일 시키면 한 달에 4,000불도 안 생기는 비즈니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인건비 포함해서 그냥 10,000불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즈니스도 있어요. 한국도 그렇게 많고 그런 비즈니스는 아니겠지만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정서가 됐는데 야 내가 일하면 10,000불인데 사장님 생각은 항상 그래요. 내가 없으면 매상 떨어질 텐데. 근데 시스템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잘 만드는 게 패시브 인컴이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만 잘 만들고 잘 운영되게 만들면 내가 있어서 10,000불 버는데 내가 없어서 8,000불밖에 못 번다. 그래도 8,000불 버는 게 이득인 거예요. 왜? 본인이 일 안 하고 8,000불 버는 게 이득이지. 그리고 한국 나와서 돈 덜 쓰는 게 이득이죠. 여러분 10,000불 벌고 한 달에 1,000불 저축하기 힘든 삶이 낫다고 생각하세요? 5,000불 벌고 한 달에 2,000불씩 저축하는 삶이 낫다고 생각하세요? 5,000불 벌고 2,000불 저축하는 삶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전에 라스베가스 갈 때도 그 얘기했어요. LA에서 10,000불 버느니 라스베가스에서 6,000불 버는 게 나중에 돈 절약 더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부터 뭐 2분의 1, 3분의 1 그래요. 뭐 한 3분의 1 정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동네 가서 다운사이징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장님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없으면 매상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제가 없으면 오히려 더 장사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장이 곧 회사의 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님 안 계시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요. 해외에 있어도 다 POS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CCTV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 있어도 가게 관리 다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자꾸 미국도 크레딧 카드를 더 많이 쓰잖아요. 돈 빼가고 돈에 손대는 일도 자꾸 없어집니다. 크레딧 카드 수수료 많다고 투덜투덜 되신 분들이 있는데 크레딧 카드 수수료 내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직원들이 돈에 손대는 거를 갖다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비즈니스가 있는데도 본인 없이도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이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이제 한국 와서도 취직을 할 수 있는 분들. 뭐 제일 좋은 건 이곳 안정리 같은 미군 부대 취직하면 꽤 괜찮죠. 왜냐면 혜택도 다 받고 페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한국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취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취직하기 쉽겠나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미국에서 계신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조금 기회가 더 있는 게 영어라도 좀 하시잖아요. 미국 문물이라도 좀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은퇴라는 거는 일을 안 하는 게 은퇴가 아니라 일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게 은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 사이드 잡 같은 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 이제 그 외로 또 다른 수익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어떤 내 자본 투자를 해갖고 만들 수 있는 패시브 인컴 뭐냐면 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 얼마 전에 엣지에다가 물건 판매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뭐 뜨개질도 있고 목공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그거는 뭐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디지털로 사진 같은 걸 찍어서 파는 거 그거는 뭐 전 세계 어디 있든 간에 사진 찍어서 올려서 팔면 수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주차장 같은 거 임대 꼭 건물 임대가 아니라 주차장 같은 거 임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고급 콘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따로 삽니다. 집 살 때 주차장 하나에 뭐 3만 불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도 있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주차 공간이 모자란 사람이 있으니까 콘도 안에다가 주차 비용 한 달에 뭐 300불씩 이렇게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좀 대도시 얘기죠. 복잡한 도시. 그런 데는 주차장을 제가 이제 10개를 사놨어. 3만 불씩 주고 10개 사놨어요. 그래갖고 뭐 300불씩 받았고 10명한테 받아. 그러면 한 달에 3,000불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위험한 건데 이제 개인적으로 융자해주고 이제 뭐 매달 돈 받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도 돈 빌려주는 건 솔직히 안 좋아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직접 융자해 주는 거 말고
다른 컴퍼니를 통해서 돈을 집어넣어서 융자하고 돈을 받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거를 다 하나에 몰빵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첫 번째, SSA를 받는 게 내가 뭐 미국에서 30년 꼬박꼬박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막상 지금 65세가 됐는데 뭐 미리 받을 거 생각하니까 뭐 한 달에 들어올 돈이 부부간에 뭐 2,000불밖에 안 된다. 예, 5,000불엔 지금 3,000불이 턱 없이 모자르죠. 예, 그럼 3,000불을 다른 데서 만들어야 돼요. 부동산이 연간 9만 불 나와야 되는데 연간 9만 불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뭐 갖고 있는 지금 집을 갖다가 렌트를 주면 한 달 렌트비가 3,000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뭐 프로퍼티 텍스 떼고 뭐 떼고 관리비 떼고 뭐 하고만 2,000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2,000불에 2,000불이니까 4,000불까지는 됐네. 이제 1,000불이 필요한 거예요. 주식을 갖다가 하는데 이제 1,000불이 나오려는데 주식을 그동안 사놓은 게 있는데 그동안 좀 어그레시브한 주식을 하는데 이제는 좀 배당금 나온 주식을 해볼까? 그래서 주식을 한 10만 불어치 남는 돈 갖고 주식을 사놨어요. 혹은 뭐 주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CD를 집어넣어도 되고 뭐 혹은 뭐 은행에서 5% 주는 은행 이걸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니까 한 달에 1,000불 나오네? 그러면 은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하나로 5,000불을 만들 생각이 없어요. 나눠서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야금야금 생기는 게 있어요. 예, 저도 야금야금 생기는 게 있습니다. 예, 주식 조금, 예, 그리고 와서 뭐 제 비즈니스 조금, 뭐 이렇게 야금야금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온 돈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 제가 지금 1,500불씩 고정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근데 또 몇백 불씩 고정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가끔가다 사이드로 일해서 돈이 또 몇백 불씩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지금 집을 갖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 제대로 렌트를 준다 그러면 집도 캡 레이스로는 한 1,000불 정도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예, 캡 레이스로는. 자, 그래서 이 캡 레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예, 부동산 살 때 캡 레이트이 뭐냐면 캐피털레이제이션 레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자본화율인데 건물 비용에다 순 영업 이익을 갖다 나눈 게 캡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연간 임대 수입료로 12만 불을 번다고 시자고요. 근데 건물 유지하는데 2만 불이 들어가요. 그러면 1년 동안 남는 게 얼마가 남죠? 예, 10만 불이 남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100만 불 주고 샀어요. 그러면 100만 불에 매년 10만 불씩 남으니까 이거를 나누면 10%가 되겠죠. 이게 캡 레이시 1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캡 레이시 10%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거예요. 투자 대비 10% 번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게 지금 2만 불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건물을 갖다가 내가 현찰로 안 샀어. 100만 불을. 현찰 안 사고 지금 모기지를 내요. 모기지를 뭐 이제 1년에 이제 매달 5천 불씩 해갖고 6만 불 내요. 그러면 관리비 2만 불에다 6만 불이니까 8만 불이면 12만 불이 들어도 4만 불밖에 안 나오겠죠. 4만 불밖에 안 나오면 4만 불이면 이제 한 달에 3천 불밖에 안 나오겠죠. 예. 그러면 캡 레이시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는 부동산한테 물어보시면 내 자산의 캡 레이트 물어보시면 부동산이 금방 계산해 줍니다. 프로퍼티 텍스 계산해 주시고 뭐 집 같으면 HOA 뭐 그다음에 뭐 자산 그다음에 유지 관리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캡 레이시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캡 레이시 요즘에 LA에서 건물 사서 캡 레이트 5% 나오는 건물 사기 힘들어요. LA는. 예, 4% 나오는 거 사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차라리 은행에다 집어넣는 게 낫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캡 레이시 지금 요즘에 7, 8% 나오는 거 사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캡 레이트 계산해보면 30%, 40%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예. 옛날에 50만 불 주고 건물을 샀어요. 근데 지금은 건물이 300만 원 불이야. 렌트비는 더 받아.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예전에 샀던 집이기 때문에 캡 레이시 좋아요. 어쨌든 간에 캡 레이시 많은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사서 캡 레이시 LA에서는 4, 5% 나오기 힘드니까 LA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캡 레이스로 해갖고 받느니 요즘에는 차라리 은행에 CD를 집어넣던가 아니면 주식 배당을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거를 공개할게요. 제가 지금 라스베가스에 있는 지금 투베드룸 콘도를 렌트를 주면 요즘 시세가 한 1,600불 정도 나옵니다. 예, 1,600불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HOA 제가 내야 되고요. 뭐 물값 뭐 다른 거 같은 거는 뭐 들어온 사람이 내는 거니까 상관없고. 그다음에 집이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예, 고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달에 100 얼마짜리가 있어요. 플랜이. 예, 그러면 보험 같이 해갖고 집에서 고장 나면 뭐 플러머가 오든 뭐 하든 간에 이제 그 돈으로 커버해 주는 거. 예,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들 거고 부동산한테 렌트비 받고 뭐 관리비 같은 거 한 100 얼마 내야 될 거고 프로퍼티 텍스는 내야 되는데 다행히 또 프로퍼티 텍스는 쌉니다. 한 달에 50불밖에 안 해요. 공항 근처라고. 예, 그래서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집을 렌트 주면
한 달에 딱 1,000불 생기더라고요. 예, 제가 순수히 제 손에 들어간 게 딱 1,000불 됩니다. 제가 지금 목표한 게 5,000불이죠. 생활비 3,000불에다가 미래를 위한 투자 매달 2,000불씩 해야 되니까 5,000불입니다. 5,000불인데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우선 1,000불이 꼬박꼬박 생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한 달에 따박따박 1,500불씩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다른 일 계약 같은 게 있었고 그건 제가 일을 안 해도 따박따박 1,500불씩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2,500불 해결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다른 투자 같은 거 해갖고 뭐 얼마씩 생기는 게 있어요. 예, 뭐 얼마씩 생기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들쑥날쑥한데 이런 것들 좀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지금 뭐 마켓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는 사실 뭐 프라핏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켓은 뭐 제가 별로 돈도 기대는 안 해요. 나중에 뭐 마켓이 뭐 판매가 되고 그러면 좀 목돈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뭐 마켓에서 프라핏을 남기고 마켓은 제가 돈을 안 가져가요. 사실 한 푼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마켓은 제가 1원 한 푼 가져간 적이 없기 때문에 마켓은 제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마켓도 돈 버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2,500불은 지금 확실해요. 제가 2,500불을 미국 가서 더 확실하게 만들고 오면 저는 지금 은퇴할 수 있는 거예요. 2,500불이 제가 신경 안 쓰고 따박따박 들어올 수만 있게 하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방법이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부동산을 하나 더 산다? 그래서 한 1,000불 더 만든다. 뭐 이럴 수 있고 혹은 주식 같은 거를 조금 더해서 주식 위험한 거 말고 배당주를 좀 더해서 더 돈을 만든다. 그것도 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컨트랙을 갖고 일을 갖다 좀 더한다. 혹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좀 일할 수 있는 거,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더한다. 이런 것들 만들어서 5,000불 만들 수 있냐?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저랑 친한 이제 스토리 뉴스 하시는 송봉호 앵커님, LA 계신 분들 많이 하죠. 방송만 30몇 년 하신 분이잖아요. 예. 송봉호 앵커님은 사실 지금도 LA에 있는 방송을 하십니다. 근데 방송 나가서 안 하세요. 예, 집에서 녹화해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송봉호 형님 같은 경우도 사실 인지도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국에 있어서 방송을 해도 돼요. 그다음에 글을 적어도 돼.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재주 있는 분들은 글을 적어서 원고를 보내도 또 한 달에 500불, 1,000불이고 또 뭐 얼마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원고료로 뭐 한국에서 50만 원을 받는다, 뭐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 뭐 미국 돈 350불, 700불에게 뭐 이럴 수 있는데 한국에서 또 그 돈이 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퇴라는 게 일을 전혀 안 한다가 아니라 제가 있는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또 은퇴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묶이지 않는다고 보면 한국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은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거는 저도 지금 5,000불의 기준에서 2,500불이 충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500불을 더 만들어야 된다. 2,500불을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알아본 게 그런 겁니다. 콘도에 있는 주차장 같은 걸 몇 개 살까? 3만 불짜리 주차장을 뭐 10개를 사면 10개 살 돈은 없지만 30만 불이면 그거 200불씩 빌려줘도 한 달에 2,000불씩 나올 텐데. 예, 주차 비용.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라고 부동산을 갖다가 주식처럼 투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당금 받는 게 있습니다. 렌트비를 받아서 그걸 나눠주는 게 있는데 리스가 통상적으로 한 4%, 5% 어떤 회사는 7%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만들면 제가 뭐 한 3, 40만 불만 만들면 리스로 한 달에 몇천 불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미국 가서 집을 팔고 조그만 상가를 하나 살까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고요. 비즈니스는 제가 비즈니스를 안 하니까 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뭐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자녀가 비즈니스 갖다가 테이크오버 해주고 또 아빠한테 한 달에 뭐 얼마씩 주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테이크오버 하는 식으로. 예. 그러면 믿고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비즈니스 해갖고 뭐 한 달에 5,000불이 생긴다. 혹은 5,000불의 상당수 한 3,000불은 거기서 생길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있는 집 렌트하면 2,000불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은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6가지를 하나에 몰빵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에 몰빵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나누세요. 다 나누십시오. 그래야지 안전해요. 왜? 부동산도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은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갑자기 집에 있는 사람 렌트비 안 나고 뭐 튕겨요. 갑자기 이사 나갔어. 그럼 그날 돈이 빵꾸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매달 보장된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 폭락할 수도 있어요. 뭐 주식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의 S&P 500이라죠. S&P 500이 작년에 얼마큼 올랐냐면 17% 올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불 있었으면 17만 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년 그러냐? 안 그래요. 근데 S&P 500이 지난 이제 한 50년 동안 쭉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5%는 됐다 이거지요. 그래서 S&P 500도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이게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해놓고
근데 배당금도 해놓고, 그다음에 또 사이드 잡도 있으면 사이드 잡도 해놓고, 근데 부업도 해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엣지 같은 데 사진 같은 거 파는 것도 괜찮은 게, 사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사진 다 올려서 팔아갖고 만약에 사진으로 한 달에 300불씩 생긴다고 치자고요. 300불이 적은 돈입니까? 예. 뭐 그거만 갖고 먹고 산다 그러면 못 먹고 살죠. 그렇지만 엑스트라 300불이 생긴다? 그러면 300불이 한국에서 50만 원 돈인데. 꽤 크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모아서 한 달에 5천 불만 만들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한국의 삶, 은퇴의 삶은 굳이 미국에서 지금 아둥바둥 안 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샀어요. 뭐 LA 같은 데는 좀 집값이 비싸고, 뭐 중소도시 따져보자고요. 네, 지금 집이 50만 불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이 중소도시 미국에서 50만 불인데 30년 동안 다 부으니까 지금 뭐 페이먼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50만 불이 이 자산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집 페이먼트는 안 나가. 그렇지만 그래도 프로퍼티 텍스 내고 뭐 보험 들여야 되고 HOA 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한 달에 몇백 불 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생활비 들어가요. 물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한국보다 비싸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계속 그러고 사시는데, 야, 돈이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또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50만 불을 여러분이 25만 불짜리 콘도를 하나 사버리고, 근데 25만 불을 이 배당주 같은 데를 사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잘하면 한 달에 5천 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국 와서 오히려 2천 불씩 절약하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궁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얼마를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곧 본인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에 사신 분들이 서울 바깥으로 지방으로 나가면 내 인생이 이제 좀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 살다가 중소도시로 가면 내 삶이 이렇게 더 쭈그러든다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자존감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나를 표현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 사람이 잘난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나쁜 세뇌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서울 사람들이 세련되고 서울 사람들이 잘 살고 뭐 이런 나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 와서 똑같아. 대도시 살아야지 잘 산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을 다녀보면요, 미국 시골에 계신 분들, 미국 시골, 예, 우리는 시골이라고 표현하죠. 훨씬 더 여유롭게 살아요. 훨씬. LA 사는 분들이 불쌍해 보일 정도로 훨씬 더 여유롭게 살아요. 그리고 LA 계신 분들이 이제 그게 위안이 뭐냐면 숫자로만 위안을 해요. 우리 애가 연봉 15만 불 받잖아.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15만 불 받으면 빈민이라니까. 빈민까지는 아니지만 서민이라니까요. 근데 자랑하고 싶은 거야. 우리 애가 이번에 15만 불 받잖아. 실리콘밸리 가갖고. 와, 한국에서 와, 걔 2억이나 받아? 예. 빈민이에요. 빈민. 어디 사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큰애가 한국 돈으로 월급을 따져보니까, 이번에 와서 따져보니까 연봉이 1억 몇천이에요. 1억 몇천. 1억 몇천이니까 이제 조카들한테 얘기하니까, 와, 그 사촌들이죠. 우리 애랑. 야. 와, 걔 돈 많이 버네요. 야, 돈 많이 벌면 뭐해. 그 돈 갖고 지금 LA에서 서민이야, 서민. 예. 못 믿기지. 아니, 연봉을 갖다가 그렇게 받아갖고, 식스피겨라고 하죠. 10만 불 넘게 받아갖고, 돈이 안 남아요. LA 살아갖고.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러지. 아, 너 LA 있지 말고 베가스 같은 데 와. 아니면 이제 아빠 집에 살아. 아빠 집에다 렌트비 내고 살아, 네가. 응. 아빠 집에 렌트 싸게 줄 테니까 그 아빠 집에다 렌트 줘. 저도 남한테 렌트 주는 것보다 우리 애들한테 렌트 주면 좋잖아. 그래갖고 야, LA에서 뭐 2,700불짜리 아파트도 이렇게 그지 같은데 아빠 집 와봤잖아. 야, 이거 1,500불에 응? 아빠가 1,500불 줄 테니까 이거 렌트해가. 너 그럼 돈 남는다. 그리고 어차피 너 은행에 일하니까 LA에 일하고 라스베가스에 일한다고 월급이 확 깎이는 건 아니에요. 예, 은행 같은 데 일하면 또 그런 게 좋아.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애들을 생각이 또 그러나 애들은 또 도시에 살고 싶어해. 애들은 무조건. 그래서 애들이 그냥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 하니까 라스베가스에 집이 뻔히 있는데도 안 와, 애들이. 여기 와서 살 생각 안 해요. 근데 젊을 때는 그래. 그리고 또 젊을 때는 뭔가 기회를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젊을 때는 한번 도전이 필요해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1,000만 불을 번 사람이 될지 1억 불을 번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솔직히 젊을 때는 이 시골에만 있으면 큰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다 돌아보면 미국 중소도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돈 있는 한국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몇억 불대 부자들은 다 미국 내 대도시에 있어요. 한국 분들. 몇억 불대 자산가들은 뉴욕이나 LA나 이런 대도시에 있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LA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제가 보면 진짜 갑갑해요. 만 불을 번다고 그러는데 만 불 벌어서 4인 가족 한 40대 부부가 애들 교육시키고 이제 집 하나 사서 모기지 바닥바닥 5천 불씩 내고 차 2대 끌고 애들 픽업하고 학원 보내고 장 보고 그러면 만 불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위안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시골에 뭐 누구 뭐 아는 사람을 만났다든가 그러면 얼마 벌어? 그러면 5천 불, 6천 불? 그러면 아게 야, 난 그래도 이 사람에 비하면 돈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위안을 한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6천 불 버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를 갖다가 저도 깨우친 게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저도 LA만 35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깨우친 게 오래 안 돼요. 언제 깨우쳤냐? 우연한 행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코로나로 답답했어요. 코로나로 답답하고 어디 여행도 못 가는데 라스베가스의 호텔이 텅텅 비니까 라스베가스 호텔을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람이 났을 겸 어차피 유튜브 찍는 건 상관없으니까 라스베가스 가서 영상 찍자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라스베가스 막 호텔에만 2달씩 있었어요. 2달 동안 공짜로 호텔에 있었어요. 호텔에만 2달 동안 있으면서 라스베가스에 있으니까 그나마 좀 덜 심심하잖아요. 덜 적적하고. 그래도 밑에 가면 카지노에 사람 구경이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있으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영상을 만들어도 많은 분들이 계속 보시는구나. 라스베가스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라스베가스 가 있으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정해 드리다 보니까 뭐가 있냐? 라스베가스는 스테이트 텍스가 없네. 예, 연방 텍스는 있어요.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네. 근데 LA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스테이트 텍스가 제일 비싼 동네네. 최대 13%가 차이 나요. 최대 13%. 그 얘기는 뭐냐면 10만 불의 돈을 벌면 LA의 삶은 캘리포니아 산다는 이유로 13,000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1,000불씩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캘리포니아 사는 값이에요. 10만 불을 벌면. 근데 라스베가스에 가면 13%를 최대 13%를 안 내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라스베가스가 이 부동산이 막 죽었죠. 뭐 미국 전역적으로 다 부동산이 죽었을 때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왜냐면 아파트 값도 라스베가스가 막 그때는 막 지금 제가 이제 저희는 콘도가 이제 한 1,600불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엔 900불이었어요. 렌트비가. 말도 안 됐지. 예. 그때는 이제 LA도 그 정도 렌트비면 한 1,500? 예, 이 정도면 렌트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막 2,500씩 하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900이니까 렌트를 하고 라스베가스에 있어도 이득이겠다. 왜? 세금을 덜 내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다 세금 다 꼬박꼬박 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세금을 덜 내니까 이득이겠다 싶어서 라스베가스로 와야지 하다가 집이 너무 그때 폭락이 돼서 그때 콘도를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콘도를 하나 샀는데 결론적으로 이득이죠. 예, 코로나 끝나고 이제 콘도 값이 많이 올라갔고 렌트비도 그때 당시에는 900불 받을 수 있는 콘도가 지금 1,600불 받게 됐으니까 많이 이득인데 그때부터 제가 다운사이징에 대해서 생각한 겁니다. 그때 라스베가스 와서 딱 보니까 라스베가스는 장단점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LA에서 잘 나가는 고깃집 있죠. 예, 한인타운 잘 나가는 고깃집은 제 아는 형 아들도 거기 일하는데 예, 뭐 이름 되면 알만한 고깃집 서빙하는 친구가 한 달에 8,000불 10,000불 벌어요. 서빙만 해서. 왜? 팁이 많이 생기니까. 뭐 LA 요즘에 뭐 잘 나가는 고깃집 가서 밥 먹어봐. 4명이 밥 먹어봐. 6,700불 우습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팁 최소 얼마 주죠? 100불 주잖아요. 예, 100불씩 나오는데 그 돈 안 나오겠어요? 예, 기본급 받는데 팁이 한 달에 7,000~8,000불씩 떨어져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다른 데 가서 10,000불 못 받으니까 서빙을 하는 거예요. 스시맨? 예, 스시맨도 기본급 플러스 팁인데 스시맨도 잘 벌어. 근데 라스베가스는 이제 LA만큼은 아닌데 라스베가스에 와서 스시맨을 하는 사람, 예, 뭐 또 친구가 또 스시집도 하고 있는데 스시맨을 해갖고 한 달에 그때 당시 이제 막 코로나 초창기 때 그때 당시에 5천, 6천을 벌잖아요. 그럼 라스베가스는 돈이 남아돌아. 왜 남아도냐? 렌트비 900불이면 되거든. 게다가 또 타지에서 온다 그러면 집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집세도 안 나가. 그럼 5,000불이 다 남는 거예요. 근데 라스베가스는 뭐가 문제냐? 도박의 도시니까 젊은 친구들이 스시맨 하러 왔다가 다 망하는 게 일 끝나고 이 도박장은 24시간 오픈하니까 도박에 손을 대. 그래서 망하고 LA가 가깝잖아. 지들도 돈 벌고 뭐 좀 돈 쓰고 싶잖아. 그러니까 뭐 일요일 날 일 끝나고 월요일 날 안 나오니까 일요일 날 일 끝나면 LA까지 차 타고 와서 LA 와서 돈 쓰고 놀아요. 그래서 돈을 못 모아.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젊은 친구들이 돈 모으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라스베가스가 집값 싸죠. 근데 물가가 어쨌든 간에 한인 식당들은 비싸요. 왜? 관광지니까. 근데 현지 식당들은 LA에 비해서 한 20-30% 싸요. 전반적으로. 집값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로 싸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집값 안 나가는 게 크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LA에서 10,000불 버느니 라스베가스에서 6,000불 버는 게 돈 세이브가 더 많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딱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 돈 쓸 때 별로 없어요. 돈 쓸 때 별로 없고 나라에서 심지어 돈까지 주죠. 예, 그러니까 알래스카도 돈 모으기 편해. 그래서 저는 알래스카가 젊은 친구들이 가면 돈 쓰고 싶어서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돈 쓴다는 건 뭐냐면 남이랑 비교가 되니까 써요. 남이 좋은 옷 입고 있으니까 저도 좋은 옷 입고 싶은 거고 남이 좋은 차 끌고 다니니까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쌀데기 없이 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미국 시골 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계속 비즈니스 늘리는 분들 많아요. 제가 뭐 미국의 중소도시에 식당 20개, 30개 이렇게 하시는 대표님들 되게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유튜브 하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식당 가면 또 알게 되고 인사해 주시고 그러면 또 좀 친해지고 그러면 좀 얘기 듣다 보면 또 스토리 또 재밌으니까 얘기 듣다 보면 야, 이 식당을 도시에서 30개씩 해요. 20개, 30개씩.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식당을 해요. 돈 벌어요. 쓸 데가 없어. 돈 놔두면 뭐해? 또 차려. 또 차려. 또 차려. 또 차려. 그래서 계속 차리다 보니까 20개, 30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돈 버는 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한 달에 50만 불, 100만 불씩 법니다. 예, 그런 분들. 한 달에 50만 불씩 버는 분들 많아요. 예. 식당 하나에 뭐 10,000불, 어떤 식당은 2만 불, 3만 불 이렇게 프라핏 생긴 경우 많아요. 왜? 그 동네 식당이 많이 없거든. LA는 경쟁이 심하거든. 근데 그 동네는 경쟁도 없으니까 물론 어떤 식당 꼬라박는 식당도 있지만 어떤 식당은 한 달에 4, 5만 불씩 매출 올라가는 식당도 있고 어떤 식당은 뭐 한 8,000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달에 2, 30만 불씩 우습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2달만 식당 30개 돌리잖아요. 그러면 식당 하나 차리는 값이 또 생겨. 또 차려. 그러니까 처음에 식당 하나에서 2개 생길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2개가 생기는 건 이제 한 2년밖에 안 걸려. 3개가 이제 4개 생기는 게 이제 1년밖에 안 걸려. 4개가 이제 5개 생기는 건 이제 반년밖에 안 걸려.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거의 다 그런 스토리예요. 처음에 한 10년 고생하고 시골에서 고생했는데 그러다 갖고 식당 한 10개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서너 달에 하나씩 식당이 생기니까 순식간에 한 5년 사이에 식당이 30개 됐더라.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알래스카에 또 어떤 분도 그래요. 식당을 하나 하는데 잘 돼. 잘 되니까 식당 건물에 있었던 렌트하던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렌트비 안 나니까 돈이 더 남아. 그래서 또 돈을 갖다가 이제 남는데 계속 은행에 쳐놓을 수는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옆에 있는 건물 하나 샀어요. 왜? 자기 눈앞에 보이니까 관리하기 편하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 또 하나 샀어요. 앞에 있는 모텔도 하나 샀어요. 또 옆에 있는 또 창고도 하나 샀어. 그러더니 사방 몇 블럭이 본인 땅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머리를 잘 쓰면 돈 버는 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하나 희생한 게 있죠. 뭘 희생했을까요? 예, 본인의 인생의 재미를 희생한 거야. 왜냐면 거기 있으니까 좀 심심하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이제 그래도 되죠. 왜냐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는 물론 그분들이 LA에 있었으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예, 일 끝나고 뭐 재밌는 데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술집도 있고 뭐 갈 데도 많고 재밌었겠죠. 차도 좋은 거 타고. 그래서 그분들은 차도 마찬가지예요. 알래스카에 벤츠가 있으면 좋을까요? 필요 없어요. 벤츠는 뒷바퀴 굴러간 차라서 알래스카에서 무용지물입니다. 뭐 4x4 벤츠 아니면 못 써요. 예, 그래서 그냥 알래스카에 계신 분들은 트럭을 사는데 트럭이 여러 번 벤츠보다 비싼 트럭 많이 탑니다. 예, 12만 불짜리 뭐 15만 불짜리 랩터 트럭 뭐 이런 거 같은 거. 예, 트럭도 그렇게 비싼 거 있어요. 근데 LA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또 왔으니까 남들 다 벤츠 타니까 나도 벤츠 타야지. 그래서 12만 불짜리 무리해서 벤츠 탔는데 남이 동네 트럭 타는 거 갖다가 무시하는데 그 트럭이 여러 번 벤츠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시골에 사신 분들은 이제 차 같은 것도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제 돈 생기니까 또 뭐 사냐? 보트 하나 덜컥 사요. 야, 주말이면 낚시나 가야지. 아유, 나도 쉬어야 되는데. 근데 그 낚시 하려고 산 보트 하나가 50만 불이라는 거. 이제 비행기나 한번 배워볼까? 예, 그 비행기 하나 경비행기 하나 샀다는 게 이제 50만 불 뭐 이렇다는 거. 예, 그런 분들 많아요. 미국 시골에. 여러분 미국 시골에는 그렇게 돈 벌어갖고 비행기 타고 그다음에 물론 집값은 여러분이 보면 우스워. 야, 집은 어마어마하게 커. 이렇게 큰데 애게 이 큰 집이 100만 불이야 고작? 예, 100만 불인데 LA 같으면 1,000만 불 줘도 못 사는 대저택 이런 데도 살고 있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걸 좀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젊은 분들이 아니고 우리 주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은퇴를 생각하는 시니어 분들이니까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나이 50대가 됐어요. 제가 50대가 됐는데 저도 만약 지금 30대라면 한국 와서 이런 중소도시에 못 살아요. 답답해서. 서울 가서 살고 싶겠죠. 그리고 뭔가 서울 가서 액티브하게 일도 하고 뭔가 사업도 만들고 막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싫어요. 서울이 싫어. 복잡해.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차라리 그냥 이런 중소도시에 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소도시에 살면서 내가 좀 돈을 덜 쓰고 인생 편하게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중소도시가 미국보다는 재밌다는 거예요. 어떤 면이 재밌는지 이거는 뭐 일장일단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국에 오니까 뭐 차 때문에 뭐 힘들고 차 위험하고 매너 안 좋네. 근데 미국도 LA 살잖아요. 저는 LA에서 강도 당할 공포심과 한국 서울 가서 자동차 사고 날 공포심이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걸 피하는 방법은 뭐죠? LA 안 가면 돼요. 한국에서 자동차 운전 매너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어떡하죠? 요 중소도시 나오면 돼요. 저는 누가 리플 적으셨더라고요. 운전 괜찮으세요? 한국에서 운전 어떻게 하세요? 예, 서울 저 못해요. 부산까지 못 가요. 이 동네니까 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요. 파란불이 바뀌었는데 제가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뒤에서 빵 안 해. 어떤 놈 빵 하지. 서울 같은 난리 나지. 파란불 바뀌기 전부터 차가 움찔거리자면 그때부터 빵 하는데요. 옆에 신호등을 보고 옆에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이제 파란불로 딱 바뀌는 순간이면 차가 뜨기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뒤에서 빵 한다니까 서울은. 근데 여기는 빵 안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운전하고 있어도 그래요. 앞에 차가 멍 때리고 있어. 신호등 바뀌었는데도 딴짓하고 있어. 널널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나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세상이 많이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시골의 삶은 뭔가 혜택을 못 받는 게 있는데 이제 한국은 뭐든지 다 배달의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시골에 책방이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책방 가서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다 배달돼. 근데 넷플릭스 같은 거 드라마 극장 같은 데 안 돼도 문화생활 다 해요. 음식 다 구해. 전국 음식 다 구해요. 맛있는 음식 더 많이 구해. 배달이 다 되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차로 운전하니까 카스코 같은 데 가서 물건 진탕 사갖고 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 서부는 그래도 그라지가 있으니까 오면 이제 진탕 콕도 24캔 뭐 쌀도 50파운드짜리 이렇게 사갖고 이 그라지에 내리죠. 예, 그게 미국의 일과인데 한국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산다고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동네 마켓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켓 가면 5만 원어치만 장 보잖아요. 예, 그럼 집에다 배달해 줍니다. 예, 그래서 생수 같은 거 무거운 거 좀 들고 오기 귀찮잖아요. 예, 그러면 가서 생수 사는 날 장 봐요. 예, 5만 원어치 장 보면 배달해 줍니다.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경우도 배달해줘요. 2,000원입니다. 예, 2만 원 이상이면 2,000원. 보편적으로 이제 좀 금액 작으면 4,000원까지 받는데 2,000원이라 봤자 일부 50이에요. 근데 한국은 팁이 없잖아요. 예, 팁 준다고 생각하면 배달 괜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사는 게 미국에서 못 느끼는 행복감을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편하게. 불편한 게 없어. 시골 살아도 불편한 게 없어요. 요즘은 미국도 시골 살아도 불편한 게 없어요. 미국은 시골에서 살 만한 기준이 뭐냐면 H마트, 예, 특정 회사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하여튼 한국 마켓이 하나 있냐 없냐예요. 예. H마트급의 한국 마켓이 하나 있냐 없냐. 그것만 있으면 먹는 거 걱정 안 하죠. 예. 그리고 드라마 다 온라인으로 보죠. 심심하지 않죠. 적당히 한국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즐길 수 있는, 한국에서 못 즐기는 취미생활 할 수 있잖아요. 골프장 널넉하죠. 사냥 좋아하시면 사냥, 낚시 좋아하면 낚시, 근데 자연경치 구경 좋아하시면 그거. 한국은 뭐 미국만큼 자연경치나 뭐 이런 게 없을 수 있지만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 아기자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한국은 낚시터가 있잖아. 낚시터 가면 옆에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맨몸으로 가도 낚싯대도 빌려주고 라면 끓여 먹고 싶다 그러면 코펠하고 냄비도 빌려주고 라면도 팔고 편해요. 미국은 낚시터 한번 가려면 경관은 좋지. 근데 라면 준비하고 코펠 준비하고 낚싯대 준비하고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경치는 더 좋지.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데는 그냥 혼자 쑥 나왔다가도 오늘 즐기고 그다음에 여기 분위기 좋네. 도토리묵에다가 술 한잔 먹을까? 예, 미국 같으면 운전 걱정해야죠. 예,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도토리묵에다 술 한잔 먹을까? 운전 못하겠다. 그럼 대리운전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나름대로 재밌어지고 미국도 나름대로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어찌든 간에 은퇴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건 제가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예, 제 기준입니다. 한 달에 2024년도 기준으로 3,000불 있으면 한국에서 잘 산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노후연금 이상의 금액이다.
자, 근데 3,000불만 갖고 그것만 3,000불만 따박따박 나오는 거 생각하면 나중에 거짓 걸 못 면한다. 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를 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000불 더 투자해서 한 달에 5,000불을 따박따박 만드는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 된다. 자, 패시브 인컴 만드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 아까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의 몰빵 절대 하지 마시고 나눠서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는 부동산 렌트 그다음에 매달 들어온 돈 이거에 지금 저는 2,500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 가서 2,500불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나면 저는 한국에 와서 은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은퇴지 게으른 사람이 하는 게 은퇴가 아닙니다. 은퇴하고 나서 뭘 할 건가 이거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은퇴를 했으니까 열심히 마라톤을 도전해 보겠어.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되겠어. 살을 빼보겠어. 피아노를 배워보겠어. 혹은 책을 읽어보겠어. 이런 것 같은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일에 매달려서 맨날 똑같은 일 오늘도 그냥 내가 은퇴를 위해서 앞으로 5년 10년 더 일해야 되니까 오늘도 가서 스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오늘도 가서 테리야키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혹은 오늘도 회사를 가야 되는구나. 아 오늘도 가서 세탁소에서 일해야 되는구나. 이게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예. 하루라도 빨리 은퇴하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 아 오늘은 그동안 못 읽어봤던 책을 읽어볼까? 혹은 예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삼국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어린 왕자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이웃집 피아노 치던 소녀 아 나는 왜 우리 집이 가난해서 피아노를 못 배웠지? 지금이라도 피아노 배워볼까? 와 나는 라인 댄스 한번 배워볼까? 젊었을 때 춤바람 한번 내보고 싶었는데 일찍 결혼한 바람에 저놈의 영감탱이 때문에 내가 진짜 고고장 한번 못 가봤는데 난 지금이라도 춤 배워볼 거야. 배워보세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온천 한번 가볼까? 동남아 여행 한번 가볼까?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은퇴를 위해서 아둥바둥 매달려 있는 일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10년 일찍 은퇴하십시오. 10년 일찍 은퇴하는 거에 꽤 구체적인 방법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밑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무조건 누르고 보세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 전 이 영상이. 제가 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너무 좋거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진짜 인생에 꽤 괜찮은 거거든. 물론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분들, 한국이 좋고 맞는 분들한테는 저게 되게 인생에 좋은 기회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이 많이 퍼지길 좀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방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예,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또 긴 얘기. 아, 저는 이거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몰라. 왜 이렇게 이거 한 10분 만에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진지 몰라요. 그만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도 또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예, 저는 또 월요일 날 또 뉴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